전국 각지로 통하는 길. 서울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죠. 바로 서울역입니다. 화려한 빌딩 숲에 둘러싸인 이곳은 하지만 누군가에겐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기도 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늘어난 서울역 홈리스들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홈리스 분들 중에 남성분들이 정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남성분들인 것 같은데, 근데 저분들은 보이는 곳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 또 홈리스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분들 이야기,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홈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분명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무언가를 가득 담은 비닐봉지를 양손에 들고 서울역 광장에 나타난 여성. 그런데 얼굴이 왠지 낯익습니다. EBS 13채널. 맞아. 아, 정말 창피하다. 왜 잘 나오셨는데? 아니, 제가 지금도 떼꾸정물 흘리지만 좀 이렇게 좀 길게 나오게 해주고, 얼굴도 자세히 피부 안 나오게 해주고. 노래 부르는 걸 찍어야 되는데. 그녀는 지난해 7월 찍은 거. 다큐 시선을 통해 소개됐던 여성 홈리스 이수정 씨입니다. 당시에도 한 손엔 비닐봉지를 들고 잘 곳을 찾아 헤매 다녔는데요. 돌아가면서 교대로 그 사이 부피가 더 커진 비닐봉지. 밖으로 뛰어야 되고. 여전히 그녀는 도저히 뭐 거리를 방황하고 할수 있습니다. 없어요. 네. 아니, 뭐 이렇게 짐이 많으세요? 아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다 지금 거기 마트 거기 보관함에다 놓아놓고 왔는데 캐리어 하나 큰 거. 네. 근데 캐리어는 길에서 갑자기 꺼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 그걸 벌리고 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길에 있는 오물 다 묻고 그래서 수시로 쓰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숙직하는 분 만나서 들기도 편하고 쉽게 오염되지 않는 비닐봉지는 떠돌이 생활엔 안성맞춤입니다. 그런데 짐의 무게가 상당히 보이죠. 든다기보다 끌어야 될 정도로 무거워 보이는 비닐봉지. 그 안이 궁금한데요. 그 봉투 안에 뭐 들었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런 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제 자존심이에요. 봉투 안에 있는 거. 예. 그래서 그녀의 자존심이라 보여줄 순 없지만 힌트는 살짝 주실 수 있다는데요. 혈관에 문제는 사람이 이렇게 팬티, 양말, 물티슈가 좀 많아요. 저는 순간순간 물티슈 닦아요. 네. 또 가글 같은 거. 가글로 입만 닦는 거 아니에요. 발도 닦을 수 있어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건을 들고 그녀가 잠을 청한 곳은 서울역 광장입니다. 비를 들맞으려고요. 얘를 뚜껑 삼아가지고 여기였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곳이 명당짜리라는데요. 고가도로를 지붕 삼아 땅을 침대 삼아 그렇게 10년을 서울역 홈리스 생활을 했습니다. 헌 캐리어 추다가 이렇게 바리케이트 쫙 담장처럼 이렇게 신문 다 거기다 모아갖고 이제 무게를 지키려고 박스를 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좀 세웠어요.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지붕처럼 이렇게 머리머리 썩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를 세워 간이용 움막을 만들어 생활했다는 수정 씨. 우리 강아지 옆에 하지만 거리의 냉혹한 추위와 비바람을 온전히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비 올 때는 그래도 비가 양쪽에서 다 들이쳐갖고 우산을 썼어요. 우산을 많이 갖다 놨어요. 그래서 밑에다 스티로폴 깔았어요. 맨 밑에 스티로폴. 이 거리에서의 삶은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닙니다. 저 차 한 번씩 할 때마다 머리가 울려요. 예.
잠들면 머리가 덩덩덩 울려요. 아스팔트 위에서 추위와 더위를 견뎌내야 하는 극한의 삶. 몸이 성할 리가 없습니다. 수정 씨는 손가락 마비 증상과 관절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손가락은 거기 휴지는 왜 낀 거예요? 아, 제가 이쪽 손 왔다 갔다 이렇게 한번 구부러지면 피기 힘들어요. 이게 어느 순간 와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핑 요법 이렇게 좀 지금은 좀 괜찮은데 구름 끼고 비 오기 전에 더 심해요. 이게 엄청 아프면서 뛰기가 힘들어요. 너무너무 아파. 문제는 손가락뿐만이 아닙니다. 걷는 모습이 어딘지 불편해 보이는 수정 씨. 지난해 7월과 비교해보면 걸음걸이에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무릎이 퇴행성까지 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약간. 그러니까 키가 5cm가 줄더라고요. 1m 59였는데 55가 되더라고요. 이게 오래됐어요. 몸도 마음도 지친 험난한 노숙 생활. 그런데 수정 씨는 어쩌다 홈리스가 된 걸까요? 뭐 사기를 당했다거나 경제적으로 파산이 되면 길바닥에 나오는 거죠.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도미노 게임처럼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액의 부동산 사기를 당한 그녀는 이후 식당 일에 폐지까지 주었지만 재기할 수 없었습니다. 타이어가 빵꾸 날 정도로 제일 큰 리어카를. 그래도 돈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죽어라 하면은 뭐가 되겠지. 죽어라 해보자. 근데 한겨울 동상만 걸고 골병만 들었지? 밥도 새끼는커녕 한 끼 먹고 돈을 모아도 겨우 내 동상 걸면서 밥 한 끼 먹고 모은 게 돈이 10만 원도 안 되더라고. 한 달에? 아니요, 겨우네. 홈리스들에겐 저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거리로 나오기까지 분명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들이 있었죠. 네, 감사합니다. 연약한 여성이 거리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해만 지면 무서워. 오늘 밤은 어떻게 견디나. 특히 비가 오는 것도 무섭고, 날씨 추워질 때 밤을 어떻게 보내.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어둠은 그녀에겐 두려운 시간입니다. 우연일까요? 비닐봉지 하나가 그녀를 쫓아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떠도는 이 비닐봉지가 매일 잘 곳을 찾는 그녀의 산 같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거리로 내몰린 여성 홈리스들. 속을 알 수 없는 검은 비닐봉지처럼 도심 속 그녀들은 존재를 숨기며 살아갑니다. 밤이 되자 수정 씨가 캐리어까지 끌고선 이동을 합니다. 서울역을 벗어난 건데요. 이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24시간 버거집이요. 오늘 거기서 주무실 거예요? 네. 이거 다 들고 지하철 타고 하면 힘드시겠어요, 아무래도. 근데 매일 밤만 되면 이렇게 대이동을 한다는데요. 24시간 문을 여는 이곳은 그나마 거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지대입니다. 메뉴는 늘 똑같습니다. 감자튀김 하나에 음료수 한 잔. 이것이 오늘 첫 끼이자 마지막 식사입니다. 사실 이곳도 안전하진 않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많이 당했어요. 경찰 불러서 모욕당하고. 경찰 불러서 범죄 끌고 나가도 돼요. 영업방, 조는 게 영업방이에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오늘도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무심코 지나던 거리가 이젠 달라 보입니다. 여기 어디선가를 제가 잔다면요? 우선은 건물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춥잖아요. 그리고 왠지 야외에선 좀 위험할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 거리를 18살의 로라는 살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10대 청소년에게 거리는 냉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못 먹거나 한 끼 먹거나 아니면은 많아봤자 두 끼. 그러니까 진짜 배고플 때 한 번 먹으니까 그렇게 직할 때가 좀 많죠.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야 할 아이는 어쩌다 이렇게 거리로 나오게 된 걸까요? 아빠는 학대세, 엄마는 방치. 아버지가 좀 심하게 때리고. 뭐 못 박힌 강목이라던가 뭐 골프채라던가 뭐 이런 거. 부모로부터 로라는 매일 학대를 당했습니다. 결국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했습니다. 지옥 같은 집은 벗어났지만 맨몸으로 나선 거리 생활은 막막함 그 자체였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되게 힘드니까 단체로 뭐 물건을 훔치러 간다라던가 이제 물론 훔치면 안 되긴 하지만 가방 이렇게 앞에다가 메고 컵라면 슬쩍 이 정도는 해봤어요. 당장의 허기를 해결해도 로라에게 닥친 더 큰 문제는 잠자리였습니다. 안전하게 몸을 숨길 만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인적이 드문 골목길, 문이 열린 건물들을 찾아다녔죠. 바로 이 계단이 로라의 첫 잠자리였다는데요. 불안한 아이에게 이곳은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집에서 이런 식으로 왜 여기서 자니 이러면은 이 집에 친구 있다. 그래서 잠깐 기다린다. 두려움을 피해 도망왔지만 또다시 두려움과 마주하게 된 아이. 이런 청소년들에겐 유혹의 손길도 쉽게 다가옵니다. 당장의 잘 곳을 구하기 위해 또 굶어 죽지 않기 위해 거리에 나온 일부 청소년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친구 얘긴데 그냥 모텔 같은데 그냥 방 잡아서 그냥 핸드폰 어플 같은 데서 할 사람? 내가 성인인 척하고서 자기가 성인인 척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로라는 다행히 한 청소년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현재 보호시설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가정 내 폭력에서 벗어나도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지금도 위험한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아픔에 대한 경지는 누구나 잴 수 없다. 그러니까 아픈 건 똑같지만 누가 더 아프다는 거는 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크기를 잴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외면과 방치 속에 그녀들을 더욱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